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원 분해를 이끌어가는 전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분회장 하유수, 사무장 배호경, 정무부장 홍익찬입니다. 2021년 조합원을 이롭게 노동조합을 새롭게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회장 하이숙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에 조합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작년 단체 교섭에서 조합원 교육 8시간을 따냈기에 이렇게라도 조합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와 자본가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노동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인 것처럼 그리고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노동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왜 노동조합으로 모일 수밖에 없음을 이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주제입니다. 지금 이 교육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학교, 좋아하는 것, 성장 배경 무엇 하나 같을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모이게 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공통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는 누가 가입하나요? 예, 바로 노동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왜 산별노조이며 공공우수 노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동자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노동자라고 확신하는 분도 있겠지만 노동자라는 개념을 몰라서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니까요? 임금을 받으니까요? 일을 해서 임금을 받으면 모두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재벌 회장은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동자일까요? 여러분에게 노동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럼 노동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찾는 퀴즈입니다. 1번 대학병원 의사, 2번 고등학교 교사, 3번 연구소 연구원, 4번 항공조종사. 정답은 조금 더 노동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있는 노동자의 정의입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100억 정도의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당신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표를 쓸 것입니까? 1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임금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닐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바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후 일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지만 노동자는 18세기 자본주의 시작과 함께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과거 노비나 노예는 그들 자신의 24시간과 생사 여타권 모두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지만 이에 반해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앞에서 노동자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교과 과정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를 근로자라고도 표기합니다. 노동자는 노동하는 사람, 근로자는 근로하는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맞는 표현인지 혹은 어느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근로의 정의는 부지런히 일함입니다. 즉 노동이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면 근로는 일을 한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근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면하던 기준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용자 또는 자본가의 관점에서 세웁니다. 결국 근로는 일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바로 신분제에 따른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노동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동료들은 자신을 가리킬 때 흔히 노동자라는 말 대신에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회사원, 직장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기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지배 집단이 그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근로자라는 말 속에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관점이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담겨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입사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계약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라면 분명 이 계약서를 노동계약서라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는 저임금, 단순노동, 육체노동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로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회나 언론이 그런 사고를 부추기지만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노동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많고 적음, 학력 혹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인 것입니다. 노동자와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앞에서 노동자의 정의에 대해 확인하면서 우리는 노동자가 자본가와 법 형식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말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 형식상으로는 대등한데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노사는 한 가족이라는 말도 많은데 과연 그런 협력적인 관계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등한 관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임금을 받아야 하는, 즉 고용되어야만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이윤이 생기는 자본가도 있습니다. 건물과 기계가 있다고 해서 이윤이 생기지는 않죠. 노동자를 고용해 병원이 돌아가야 이윤이 있습니다. 그리 병원 입장에서도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는 병원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임금이 필요한 노동자와 노동자가 필요한 병원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대등한 관계처럼 보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대등한 관계라면 과연 직장갑질, 땅콩회항 같은 이런 게 왜 가능했을까요? 과거 우리 병원에서 신부님 이삿짐 옮기기, 비전 선포식에서 간호사들의 댄스 같은 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판매한 것이지 인권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을 판매한 적도 없죠. 그런데 직장갑질이라는 말이 왜 유행하고 하루 평균 3명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일까요? 실제 노동가와 기업은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임금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꼭 반드시 일자리가 필요하죠. 여기 있는 대다수가 월급 없이 한두 달 혹은 저축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임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너 아니라도 된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즉, 너 아니라도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수보다 일자리가 적습니다. 즉, 항상 일정한 정도의 실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자와 구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자는 더욱 불리한 위치에, 자본가는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가 꼭 필요한 노동자와 너 아니라도 돼 외칠 수 있는 자본가는 처음부터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보다 일자리가 적으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자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는 등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경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쟁은 더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경쟁에서 밀린 노동자들은 더 헐값을 받고서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자 합니다. 결국 서로 경쟁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 구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한 최대 수혜자는 바로 자본가입니다.